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가 어제 두 가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일단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또 한 가지, 감사원이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한 것, 그러니까 채용 비리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을 했죠. 이 부분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헌법적인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원, 그러니까 대통령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과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자,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 자,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된다면 그건 진보 성향 재판관 숫자를 하나 늘려서 탄핵 인용에 찬성하게 하려는 꼼수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더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거든요. 민주당의 속내는 또 복잡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을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헌재 탄핵 심판에 합류를 하게 될 때는 또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한 달 정도 시간이 또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시계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법시계 이 움직임이 또 엇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문제 하나로. 그렇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돼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뭐 한 2주 정도만 미뤄진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그 시기가 겹칩니다. 자, 그 경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에서 똑같이 지난번 1심과 같은 무거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헌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2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한결 더 정치적으로 좀 가볍게 더 수월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용이 나와야 되는데 기각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분명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뭐 임명하라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뭐 탄핵 소추까지 암시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압박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속내는 마은혁 재판관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8명 체제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겠다.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쪽에 좀 더 선호도를 두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돼서 무슨 뭐 정치적 일장을 고려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인 체제가 가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 임명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헌재법에 따라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그 결론에 대한 평의와 그리고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이런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구인 체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즉각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과 고려해서 그런다? 저는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헌재가 어제 판단한 행정부는 어떤 이유에서도 선관위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이 부분.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의 군병력 투입. 이거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5대 쟁점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정이 혹시 탄핵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선관위는 도대체 누가 그 비위를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이 유일하게 군 투입 지시를 했다 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군 투입 지시를 한 목적이 실제 선관위를 뭐 형해화시키거나 아니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설령 헌법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을 달리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저 선관위의 업무 관련해서 선거 관리 업무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기타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 인사 이런 부분 등은 글쎄 이게 왜 감사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한 게 이제 그 감사헌법인데 어쨌든 뭐 그러나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니 그렇다고 치고요. 다만 헌법재판소 헌법을 해석을 할 때 이걸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이 행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선관위는 그럼 누가 그걸 감독을 하죠? 그렇죠. 국회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게 피감기관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맞물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의례주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거 관리이기 때문에. 그럼 국회가 상시 감사하기는 어렵고요. 그럼 누가 하느냐? 저런 논리에 따르면 검찰도 선관위 수사하면 안 돼요. 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원도 헌법기관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명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따라서 저 부분은 선관위의 판단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는 입법을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도 말씀하셨어요, 선관위원들이. 네. 그거는 또 국회의 권한 침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선관위가 단심제의 이런 특성을 글쎄요, 활용해서 너무 헌법을 제정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 결정을 내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발생한 그 비위를 용인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또 밝혔죠.